12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맞춤법 어때요? 저와 함께 하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누구나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쉽다. 기태형과 함께 하기 때문에 쉽다. 제가 이제 기태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뭐딴 얘기기는 한데 얼마 전에 유튜브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일주일간 통계 뭐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 구독자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남성분들이 90%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되게 기뻐할 만한 일이죠. 남자 선생님을 남자들이 좋아한다. 이런 건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제가 여성 수강생분들은 왜 제 강의를 안 들을까요? 제가 뭐 기태형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기태 오빠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죠? 기태 언니? 기태형 말고 기태 언니 이런 거 할까요?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죠? 남성분들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참 신기합니다. 보통 이제 비슷비슷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한테는 유독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계속 이제 형태, 그죠? 어간에 어미 붙었을 때, 결합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우리 146쪽에 6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간의 끝 비읍이 우로 바뀔 적.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중에 비읍 불규칙 용언 얘기하는 거죠.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6번 바로 아래 표에 첫 번째 단어 깊다는요. 꿰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말을 기워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이 단어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조각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꿰매거나 글 같은 거 여기저기서 따와서 쓸 때 짝 집기가 아니라 짝 깊기가 맞습니다. 그죠? 이거 꿰매다 깊다에서 온 거고요. 굽다 옆에 나와 있는 한자는 구울 자자입니다. 불에 익히다라는 의미죠. 고기를 구워 어렵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돕다나 굽다 같은 경우는 아가 결합했을 때 뭐예요? 도와 고와 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써왔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147쪽에 어간 끝받침 비읍이 우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가 이를테면 비읍 불규칙 용어들은요 모음 어미 앞에서 그저 뭡니까 비읍이 우로 바뀌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볍다부터 춥다까지 뭐 아우 붙여보면 되죠. 가볍다 가벼워 간지럽다 간지러워 그립다 그리워 노엽다 노여 눕다 누워 더럽다 더러워 덥다 더워 메스껍다 메스꺼워 미덥다 미더워 사납다 사나워 서럽다 서러워 아니곱다 아니고 어둡다 어두워 역겹다 역겨워 춥다 추워 즐겁다 즐거워 차갑다 차가워 춥다 추워 해가지고요. 일상적으로 틀리지 않은 어휘들이고요. 다만 여기 괄호 1번에 참고 표시 보세요. 우리 왜 전미사 중에 답다라든가 그 다음에 롭다 뭐 새롭다 했을 때 롭다 같은 전미사죠. 그 다음에 스럽다 얘네들도 지금 어미가 아니라 그죠? 전미사의 받침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미사 받침 비읍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다 비읍 불규칙 용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계열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보세요. 곤혹스럽다라든가 스럽다 붙은 거죠. 전미사. 그다음에 사랑스럽다. 그죠? 그다음에 자랑스럽다. 특히 스럽다 붙은 말에 은 결합했을 때 이거 각각 곤혹스러운 그죠? 어감 받침 비읍이 모음 어미 만났을 때 우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습관적으로 곤혹스런, 사랑스런, 자랑스런 이렇게 적게 되는 그래서 곤혹스럽다,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의 스럽다가 비읍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그죠? 어미 니은이 아니라 스럽디에 은이 붙게 되고 비읍이 모음어미 앞에서 우로 바뀌게 되면은 우가 들어가고 얘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곤혹스러운,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해가지고요. 비읍 불규칙 용언에서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규칙 활용을 하는 애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곱다. 이거 조심하세요. 얘는 보기에 산뜻하고 예쁘다는 의미의 곱다가 아니라 추워서 손가락 같은 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추위의 손이 곱다, 곱아. 그 다음에 허리가 굽다, 익히다는 의미 아니죠. 휘어지다라는 의미일 때는 허리가 굽어. 그 다음에 꼬집다, 꼬집어. 손을 꼽다, 꼽아. 다잡다, 다잡아. 비집다, 비집어. 뽑다, 뽑아. 수줍다, 수줍어. 씹다 씹어 업다 업어 잡다 잡아 접다 접어 좁다 좁아 그 다음에 집다 집어 해집다 해집어 해가지고요 요거 살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우리 왜 아가 왔을 때 와로 적는 경우에 조건은 있는데 실제로 쓰는 단어들 중에서는요 보기에 산뜻하고 예쁘다는 의미의 곱다를 고와 그 다음에 도와주라라는 의미의
돕다를 도와 해가지고요. 아가 왔을 때 와로 쓰는 경우는 이 보기에 산뜻하고 예쁘다는 곱다와 그 다음에 돕다라는 단어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경우는 다 비읍불규칙 용언에 아가 결합했을 때 워가 결합한다라는 거. 그죠? 이를테면 고맙다에 아 붙으면 고마와가 아니라 고마워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47쪽의 오른쪽 보조단 잠깐 보세요. 그죠? 졸립다 이건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졸립다 졸리워가 아니고요. 얘는 비읍불규칙 용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형은 졸리다 해서 붙이면 졸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다라는 의미의 얘도요. 시렵다 없고요. 시리다가 맞아요. 그래서 손이 시려웠공 발이 시려웠공이 아니고요. 손이 시렵공 발이 시렵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졸리다라 시리다 같은 경우에 비읍불규칙 용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잡아두시고요. 7번 계속 이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맞춤법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어간의 끄음절 르의 의가 줄고 아어가 라로로 바뀌는 거. 르 불규칙 용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르 불규칙 용언은요. 어간의 끝 음절 르가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단어들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거기 본표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이르다 있잖아요. 그죠?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이르다 같은 경우는 빠르다라는 의미나 그죠? 아직 집에 가기에는 일러 그다음에 말하다라는 의미 그죠? 조심하라고 이르다 일렀다 해가지고요. 빠르다나 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48쪽 보세요. 메뉴에 보시면 심화 플러스 첫 번째 거세요. 르 불규칙 활용하려는 어휘들 중에서 주의해야 할 어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죠? 요거 가파르다 하고요. 그 다음에 추스르다. 그러니까 어간에 어간 끄음절에 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르 불규칙 용언이에요. 붙여보면 가파르다, 가팔라, 가팔랐다. 그 다음에 추스르다가 기본형이고 추스리다가 기본형이 아니에요. 추스르다가 기본형이고요. 그죠? 추슬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두 개 어휘는요. 가파르다와 추스르다 같은 경우에 어간 끄음절이 르라는 거 잘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르다 옆에 한자는 옮길 이자입니다. 나르다 운반하다 날랐다. 그 다음에 누르다 옆에 한자는요. 누를 앞자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하라 그랬을 때는 힘으로 누르다 힘으로 눌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심화 플러스요. 자, 르 불규칙 활용과 관계없는 어휘 즉 뭐냐면 어간 끄음절에 르가 들어가지 않는데 착각하는 어휘죠.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세요. 모자라다가 표준어고요. 모자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이나 발 같은 거 삐다라고 했을 때 접지르다가 아니라 접질리다가 표준어예요. 그래서 얘는 모자르다나 접질르다가 기본형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가파르다, 추스르다 그리고 얘네는 모자라다, 접질리다가 되는 겁니다. 접지르다 아니고요. 그래서 모자라서 이렇게 써야 되지 모잘라서라고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접질리다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붙으면 접질리었다, 접질렸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접질렀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어휘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죠. 다른 불규칙 용언과는 다르게 르 불규칙 용언들은요. 피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했을 때도 르가 리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르다 눌리다 오르다 올리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틀리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이 범주가요. 이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래서 어간의 끄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어가 러로 바뀔 적 그죠? 러 불규칙이고요. 여기서 살짝 본표에서 봐야 되는 게 이르다 있잖아요. 이때 이러다는요. 다타나 미치라라는 의미의 이러다입니다. 안에 한자가 이를 지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르다 노를 황 색깔 나타내는 거죠. 노르러. 그다음에 누르다 이것도 색깔 누를 황자 쓰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하다라는 뜻의 누르다 같은 경우는 르 불규칙 색깔 나타내는 누르다는 러 불규칙 그래서 누르러 이렇게 되는 거죠. 푸르다도 푸르러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번 보시고요. 요 단어들 특히 러 불규칙 용어들은 요 단어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한 게 심화 플러스 보세요. 어간 끄음절이 르인 용언들 한번 보면 그죠? 이를테면 뭡니까?
의가 탈락하는 경우 있고요. 들르다, 따르다, 치르다, 들러, 따라, 치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러 불규칙 용언들이 있어요. 그죠? 이르다, 누르다, 누르다, 푸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어간 끄름절이 르인 애들은요. 거의 다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범주 잡을 때 작은 쪽으로 범주 잡아주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 불규칙 용언을 하는 이르다는 다타나 미치라에서 12시에 이르러서 그죠? 그 다음에 대전에 이르러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하다 관련해서 아가 여로 바뀔 적 이거 어미가 바뀌는 여 불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의 어간에 아니면 하다가 붙은 말에 그죠? 아 계열의 어미가 오게 되면 다 여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에 아 붙으면 하여 물론 줄면 해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10번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질 적 이거 뭐예요? 히읗 불규칙 용언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 형태론에서 불규칙 활용의 양상 점검할 때는 히읗 불규칙 용언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고 맞춤법에서는요 빠르게 적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좀 단순화해서 외웁시다. 자, 형태론에서 불규칙 활용의 양상 점검할 때 히읗 불규칙 용어는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맞춤법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다만 자 보세요. 1번 먼저 보면 형용사의 어간 끝받침 히읗이 줄어지는 경우 해가지고요. 히읗 불규칙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일단 범주 잡죠. 자, 어간 받침이 히읗인 동사들은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간 받침 히읗인 형용사들 중에서 조타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이 그죠? 다 이 히읗 불규칙 용언에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고요. 일단 읽어볼게요. 어미 내나 중결어미 내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줄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줄 때는 어미 모음도 함께 줄고요. 아 어와 결합했을 때는 아어가 히읗 줄면서 아이의 에 어이의 에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한번 보시면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는요. 그죠? 아어와 결합했을 때 그래 이래 저래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제 여기에서 정리할 거예요. 심화 플러스. 자, 히읗 불규칙 용어는 활용할 때 쉽게 생각하세요. 자, 1번 보시면 우리 왜 히읗 불규칙 용어는 오 나물 앞에서 어간에 히읗을 탈락해서 적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나물이 뭐냐면 종결어미 오,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 다음에 받침 리을인 어미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히읗 불규칙 용어에는 즉 어간 받침이 히읗인 형용사들 중에 조타를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들은요 어간에 어미 결합할 때 오 나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바로 결합하고 그때 히읗을 적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두면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죠? 히읗 불규칙 용언의 종결음이 내가 붙을 때는요. 히읗 적지 않는 것과 적는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표준어 규정이 바뀌면서 일부 이제 추가가 되고 수정이 되면서 덧붙은 건데요. 꽤 됐어요 벌써. 그래서 노랗다에 내 붙었을 때 노라네라고 적어도 되고요. 노랗네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허옇다에 내 붙었을 때 허연에 허연네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조심해야 되는 게요. 그죠? 아, 어가 결합했을 때는 각각 아가 결합했을 때는 아이의 에 어가 결합했을 때는 어이의 에로 적는다는 그래서 팔에 졌어라고 할 때 발음에서 잘 구별이 안 되죠. 다만 이때 파라타, 팔이 졌으니까 파라타에 아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의 에로 적어서 팔에 졌어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벌게 졌어라고 했을 때 얘도요. 그죠? 벌거타에 어가 붙은 거기 때문에 벌게 졌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죠? 오히려 이제 이 히읗 불규칙 용어와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요. 종결음이 내 붙었을 때 히읗 적지 않는 것과 적은 것 둘 다 허용한다. 그 다음에 아가 붙었을 때는 아가 아이의 애로 표기되고요. 어가 붙었을 때는 어이의 애로 표기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주의할 표기해가지고요. 마지막이에요. 형용사 중에서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종결음이 습니다. 비읍니다가 아니라 습니다와 결합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까맣습니다. 동그랗습니다. 펄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얗습니다.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죠? 습니다와 결합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럽니다. 까맣니다. 동그랍니다. 펄합니다. 허엽니다. 하얗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죠? 습니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받침에 자음이 있을 때 쉽게 생각하면요. 그죠? 받침에 리을 이외에
때에 자음이 쓰일 때는요. 비읍니다가 아니라 씁니다가 결합한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동사도 마찬가지죠. 놓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놓습니다. 다만 이제 형용사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에 놓습니다. 잘 쓰는데 유독 형용사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럽니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딱 특별히 잡아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12강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4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자, 일단 실전 적용 기출문제 한번 가보죠. 옳지 않은 거. 이거 오늘 배웠던 뭐예요? 그죠? 이거 국외음화와 관련되는 거죠. 다만 얘는 발음이 그죠? 국외음화 때문에 지읒, 치읓으로 소리 나더라도 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원형대로 쳤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해돌이 같이 맞죠? 해돋이 같이 국음이 일어나지만 디귿, 티읕으로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원형대로 적는 거니까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 따른 거 맞고요. 종속적인 관계라는 건 뭐예요? 체언, 어근, 용언 이런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 결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디귿, 티읕과 이가 만난 것으로. 근데 보세요.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때요. 즉 조사, 접사, 어미가 왔을 때 그죠? 이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나 버티다처럼 하나의 형태소는요. 이 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 정말 중요하죠.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보세요.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그러면 살가죽이 부풀어 오르다니까 기본형 시옷 받침에 붙다 맞고요. 시옷 불규칙 용언이니까 모음 어미 붙으면 부어서 이렇게 활용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울물이 불어서 얘는 맞는데 이게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라는 뜻이죠. 기본형이 뭐예요? 붙다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붙다고 여기에 그죠? 붙다고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서요? 모음어미 어서가 붙었을 때 디귿 불규칙 용언이니까 활용형이 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왜 은행에 부은 적금 맞고요. 돈을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 그랬을 때 역시 시옷 받침에 붙다 쓰게 되고요. 시옷 불규칙 용언이죠. 그죠? 적금을 붓다 이런 것들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퉁퉁 불었다. 이거 2번하고 기본형 똑같은 거죠. 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했을 때 기본형 붙다고요. 역시 어간에 그죠? 모음어미 붙었을 때 어간 받침 디귿이 리을로 나타나죠. 그래서 불었다 이렇게 쓰이는 거 맞습니다. 이번 같은 문제 한 5년, 6년으로 범주를 좀 넓히면 맞춤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 문제고요. 다만 작년 2023년하고요. 재작년 2022년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구급 범주에서 의외로 자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암기에서 보는 어법 시험의 마지막을 이런 걸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어휘고요. 일상적으로 잘 틀리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무리될 확률이 있죠. 한번 정리하시고요.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 앞에서 이미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여러 가지 규칙들 배웠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복습들 잘해 주시고요. 우리 4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